안녕하십니까. 창의학습 지도사 과정을 맡게 된 조명숙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1강부터 20강까지 창의학습 지도사의 과정에 대한 강의를 할 건데요. 네, 오늘은 1강 미래사회의 핵심 역량과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창의학습이라고 하면 굉장히 내용이 좀 추상적이고 내용도 방대하고 뭐라고 명료할 수 없는 것들,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연구하고 이 교육적인 요소로 어떻게 작용을 해야 되는지 그런 교육 과정에 대해서 알아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적인 면보다는 지식과 태도에 기반한 강의를 많이 하게 될 거고요. 창의성의 신장을 위해서는 저희가 교육적인 그 방향성과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야 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미래사회의 핵심 역량이 무엇이고 이를 토대로 교육 과정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를 먼저 짚어나가겠습니다. 창의성과 교육입니다. 창의성 교육, 창의 교육 어떤 것인가? 이 결합이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산업과 문화의 다양성과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개인의 삶의 높은 가치 순위를 갖게 합니다. 그리고 지식과 능력 감양, 사회적 기술에 있어 새로운 가치 창출 도모하기를 위한 필수 요소로 창의성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창의성이 왜 새로운 가치 창출을 도모하는데 창의성을 규정하였느냐. 우리는 지금 굉장한 다양한 산업과 문화 속에 살고 있고 또 많은 지식들도 가지고 있고 많은 문화의 혜택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삶은 가치 순위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그 가치 순위가 높은데 그것들의 새로운 가치 창출이라 함은 우리가 가치에서 다르게 해서 뭔가 다른 점, 요즘엔 그렇잖아요. 다른 점에 대한 것들을 옛날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건 아니야, 틀린 것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다른 것도 인정할 수 있는 사회가 됐습니다. 그게 많은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그러한 새로운 것들의 가치가 창출하고 그러한 사고의 과정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창의성이 필수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잠재력을 발휘하고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사회와 인류 발전에 기여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에 요즘에 창의적 인성, 창의적 인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긍정적이고 바람직하고 또 사회에 좋은 영향적, 새로운 방향성을 가져오는 그런 인재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에 중요한 것들이 창의성이라고 한다는 거는 지금 우리가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개정된 교육과정 그리고 교육의 목표점까지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점까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성은 특별한 인간의 정신적인 활동이 아니고요. 사람과 사고와 사회 문화적인 맥락이 상호작용으로 새로운 가치로운 산출물을 양산한다라고 합니다. 개인의 잠재적 본질과 가능성을 실현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적 차원에서 삶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창의성은 사회화 과정이고 이 사회화 과정은 교육이라는 거죠. 우리가 가장 크게 여러 가지 사회화 과정이 있지만 이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니 창의학습, 창의교육은 이 교육의 맥락 속에서 이것이 구성되어져 나가야 되고 구현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이라는 거는 백년지 대계라고 100년을 앞두고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거죠. 결국에 지금은 창의성이다. 그래서 교육계의 여러 시장 또 여러 분야, 여러 각계각층의 많은 사람들이 창의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논의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창의적인 역량은요, 미래사회의 핵심 역량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사회 변화에 대한 적응
능력입니다. 창의적인 사람, 어떤 것에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매뉴얼 안에 있는 사람이 창의적이진 않죠. 창의적이라고 하면 뭔가가 확산적이고 또 많이 열려진 사고와 융통성과 이런 것들을 내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래사회의 변화, 특히 이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 그러한 민첩성, 또 빠른 대처 능력을 갖기 위해선 창의적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기능이 아니고 내재된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인간들의 내재된 힘이다. 그리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과제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태도에 기반한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도라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창의학습 지도의 과정은 어떤 기능적이고 기술적인 과정이 아니고 태도와 지식에 기반한 그러한 과정일 수밖에 없는 게 태도에 기반을 해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저희가 그 기반이 있어야 거기에서 무언가 새로운 산출물이 나오는 거죠. 땅이 있고 씨앗이 심겨야 하듯이 그러한 태도에 기반한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각적 관점에서 사고를 융합하여 새로운 개념을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인 거죠. 그래서 미래사회의 인재상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21세기 핵심 역량으로 이 4C는 많이 들어보셨고 또 많은 분야에서 이것을 목표점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정책도 나오고 또 추구하는 그런 과정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핵심 역량 4C는요. 의사소통 능력, 협업 능력, 창의력과 비판적 사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은요. 단순히 언어적인 소통이 아니고요. 인지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한 사회적 수단인데요. 의사소통 능력이 단지 말을 잘하는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언어를, 그 사람의 뜻을 제대로 듣고 있고 경청하고 그걸 제대로 받아들이고 공감하고 그걸 서로 소통할 수 있게 하느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언어적인 소통으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냐. 이러한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협업 능력은요. 어떤 한 분야의 능력자가 아닌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협동으로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 수용하고 융합하는 능력입니다. 앞으로 지금의 초등학생들이 지금 현존하는 그런 직업 중에 없어질 직업이와 그리고 이 초등학생들이 이제 사회적인 기능을 할 때 그때 돼서 생겨날 직업이 퍼센테이지가 비슷하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직업이 없어지고 많은 직업이 양산이 된다라는 얘기인데 결국에 이 협업 능력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독불장군, 옛날에는 자기 분야만 잘하면 됐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내가 이것만 잘하면 되는데 지금 그걸 잘할 수 있어요. AI가 있어요. 그것을 잘해낼 수 있는 정말 능력자가 AI가 생겨났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직업들, 내가 정말 그 한 분야에 나 혼자 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을 대체할 수 있고 그러나 그것을 융합하고 서로 의견을 모아서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거는 사람밖에 없는 거죠. 결국에 그런 능력치를 가진 사람이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협동 능력, 협업 능력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죠. 비판적인 사고 능력이에요. 단순히 오류를 찾아내서 비판하는 그런 일반적인 개념이 아니고요.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것이 맞아. 이게 A고 이게 B인데 내가 생각하기엔 A가 더 괜찮은 것 같아. 난 저 사람을 뽑아야 되겠어. 라고 하지만 어떤 성적인 평가로 정량적인 평가로 본다면 A라는 사람이 훨씬 유능해 보이지만 자 정성적인 평가가 들어간다면 B라는 사람이 이러이러한 장점 때문에 이 사람이 더 괜찮을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비판적인 사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게 볼 수 있고 다른 점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창의력입니다. 새로운 생각이나 개념을 찾아내거나 기존에 있던 생각이나 개념들을 새롭게 조합하는 능력. 결국에는 기존에 있던 것들을 통해 새로운 걸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이것을 다른 양상으로 생각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것을 창의력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의 핵심 역량이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발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미래사회의 핵심 역량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가지 요소가 궁극적으로 창의적인 능력으로 규합한다는 거죠. 그래서 역동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사회의 핵심적인 역할임을 다양한 영역에서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해드렸듯이 많은 직업이 없어지고 많은 직업이 창출이 되는데 그 창출이 되는 직업에서 요구하는 능력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역에서 계속해서 규명이 되고 있으므로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어떠한 대상들에게는 이것을 함양하기 위한 것들을 목표점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핵심 역량 함양이 앞으로 교육이 나가야 될 방향성이고요. 현재 교사가 주도하는 분절적 폐쇄적인 교육 방식과는 다른 접근이 요구됩니다. 당연합니다. 창의력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분절적이고 폐쇄적인 거는 그거예요. 시간표를 정해놓고 수학, 과학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나는 과학을 조금 더 하고 싶은 학생도 있을 거고 나는 수학이 싫은 학생도 있고 나는 수학의 이런 방식이 싫은 학생도 있을 거고 우리는 획일적인 거를 요구를 해요. 획일적인 거에서는 창의적인 역량이 신장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지금의 교육 방식하고는 많은 방향성을 가지고 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사회를 살아갈 개인이 갖추어야 될 주요 역량의 지향점은 변혁적 역량이다. 그리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창의적인 사고를 통한 새로운 생활 방식과 사회적 모델들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래서 지금 미래 교육의 그런 역량들은 미래 사회를 살아가야 되잖아요. 지금의 사회가 아니고. 그리고 되게 빨리 변하고 있어요. 사회는. 우리가 지금 컴퓨터를 손안에 들고 다니는데 이 손안에 들고 다니기까지가 불과 정말 10년 또 채 안 걸렸다는 거.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 미래 사회가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혁적인 역량이 꼭 필요한 거죠. 그런 역량은 그 창의적인 역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생활 방식을 빨리빨리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 거기에 적응해야 되고 또 새로운 사회적 모델도 양산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5년에 교육과정을 저희는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의 융합적인 인재를 지금 구체화시키고 그래서 인문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추고 바른 인성을 겸비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인문적 상상력, 과학기술, 창조력, 바른 인성. 그래서 상상력, 창조력, 바른 인성, 그래서 창의 인성 뭐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이 대체 잘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야. 이거 도대체 어떤 맥락인지 개념을 제대로 잡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보면 사실 여기에 나오는 그런 핵심 능력, 역량들을 저희가 하나하나 풀어가다 보면 왜 그런지 알게 되는 거죠. 바른 인성, 소통을 할 수 있는 바른 인성, 융합할 수 있는 바른 인성, 협업할 수 있는 인성, 그리고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열린 마인드, 네, 그리고 상상력. 내가 이거를 상상력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상상할 수 없죠. 내가 있는 많은 경험과 많은 지식적 기반 위에서 하는 그러한 상상력. 이것이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창의융합형 인재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미래사회의 핵심 역량과 세계 교육 동향이 고스란히 반영이 된 그런 개정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정 방향을 구체적으로 보면요.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창의성과 융합의 용어를 결합해서 창의융합형 인재라는 인재상을 주요 골자로 명시했고요.
성적을 위주로 인재를 서열화하던 평가 방식을 개선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도 개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개인의 맞춤형 교과 성취제를 운영하겠다. 교과 성취제는 아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앞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그 미래에 걸맞는 그 지식을 겸비하기 위해서 내가 선택해서 하겠다. 학습자 스스로 내가 선택해서 공부를 하고 그것을 능동적으로 성취해내겠다라는, 그래서 네, 그런 사람이 이러한 인재로 가는 길이다, 이런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 갖춰야 할 성향과 능력인 역량 함양을 핵심 원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량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자주적인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이라고 하는 거죠. 자주적인 사람은 능동적인 사람인 거예요. 능동적으로 내가 궁금한 거, 내가 미래를 내가 설계해서 나 그런 학습 이거 필요 없고 이거 하고 싶어, 이렇게 능동적으로 삶을 영위하고 거기에서 자아 정체감과 자신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양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내가 책임까지 져야 돼? 까지가 아니고, 그래서 자주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더불어 사는 사람, 공동체의 역량의 기반인 소통과 협력을 통하여 지식의 가치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사람, 경청을 하는 사람이죠. 다른 사람이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지니고 있는 가치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결국에는 배척하지 않고 열려서 내가 아닌, 그리고 소통과 협력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교양 있는 사람, 생각의 차이를 좁히고 선입견으로부터 차별화된 사회적인 능력. 자, 우리는 지금 사회적인 약자를 보거나 뭔가 같은, 요즘에 이제 장애 통합반도 운영이 되고 있고 많은 부분들이 그게 이제 열려지고 있는데요. 자, 이런 교양 있는 사람이 그런 것들을, 그런 게 있었어요. 어떤 초등학교 교실에서 배고파서 굶주린 아이의 사진을 붙여놓고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굉장히 정말 획기적인 대답을 한 학생이 있었는데요. 왜 우리가 저 친구의 불행을 보고 그 불행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냥 인정인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우리가 동정이라든지 다름을 인정하고 소통하고 그 위에 있는 가치를 바라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교양 있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창의적인 사람, 다양한 기존의 지식 정보의 융합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지식 정보도 융합하고 그 옛부터 존재했었던, 또 없어졌던 그런 많은 것들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재창출할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량을 갖춘 사람이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 추구하는 이런 핵심 역량을 지닌 사람들에서 세분화된 이런 역량들이 공동체 역량, 의사소통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지식 정보 처리 역량, 자기관리 역량. 자, 이렇게 해서 이러한 세분화된 6가지 역량들이 이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아까 포시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다 같은 내용인 거고요. 심미적인 감성, 감성적인 사람, 그러니까 IQ보다 EQ라는 얘기인 거예요.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2019년 개정 누리과정입니다. 이거 개정 누리과정은요, 국가 수준의 유아교육의 공통의 과정인데요. 이미 2010년부터 이 과정을 운영해 왔어요. 2010년부터 유아교육 과정이 새로 출연되고 그것을 10년 동안 운영해 왔는데 그 운영이 또 너무 그 구조화가 되고 하위 영역들이 너무 많아서 현장에서 실현되기가 좀 문제가 있다, 어렵다라는 그런 반응들에 2019년에 누리과정을 개정하였는데요. 이 개정 누리과정은요, 국가 수준의
공통의 교육 과정으로서 성격을 뚜렷이 명시했고요. 누리과정 총론에 기재된 추구하는 인간상이 구성이 원리입니다. 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뒷장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고요.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구성 체계 및 교육 내용을 연계했어요. 그래서 교사 중심 교육과정에서 유아 중심, 놀이 중심 교육과정으로 변화. 이게 핵심 골자인데요. 유아의 놀이에서 배움의 요소를 발견해서 거기에서부터 교육과정을 운영해라 라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교육과정 대강화 경향을 반영한 교사의 자율성을 강조합니다. 교육과정 대강화 경향은요, 이 교육과정 자체가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교육과정과는 완전히 다르게 반향이 된 그런 경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교수자 중심의 학습 구도가 지금 학습자 중심으로 바뀌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 유아의 놀이 중심, 이 놀이에서 여기에서부터 교육을 실천해라라는 거죠. 여기에서 배움의 요소를 발견하고 여기에서 함의된 것을 찾아내라. 그래서 교사의 자율성을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누리과정이 거기에 대한 하위 요소, 누리과정의 하위 요소를 충족하기 위해서 교환을 계속 계획하고 그 계획된 교환에 따라서 유아들에게 적용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건 일단 유아의 발달 상황들하고 어쨌든 맞지 않는 부분들, 그 개별성이 인정되기가 열악했던 그러한 구조였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으로 반향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 현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논의되고 교육하고 또 막 실사례를 지금 수집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기관 또는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건데요. 이러한 누리과정의 통합적인 지향점, 그래서 그 151 개정 교육과정과 이 누리과정을 보면요, 추구하는 인간상은 결국엔 창의성인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 누리과정에 추구하는 사람의 기본 5가지 요소가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감성이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그리고 2015년 중등교육과정에 자주적인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교양 있는 사람, 창의적인 사람, 상위 목표의 지향점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있는 건, 기반에 있는 거는 아까 얘기한 그런 미래사의 핵심 역량과 또 세계 교육적인 동향이 모두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일을 개척하는 능력, 사람과 사물 간의 관계를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풀어가는 자질, 새로운 문제를 지각하고 해결하는 자발적인 탐구 자세, 개인의 능력의 사회적인 공헌, 이것들은 저희가 변화 위기 상황에 효과적인 대응 능력, 이런 것들이 미래에 변화되는 사회에서 요구되는 능력이고, 그 요구되는 모든 능력을 형성할 그 시점이 바로 유아교육서부터 우리가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이 모든 것들이 반영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아교육과정 개정에 기반이 된 연구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결국엔 창의적 풍부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새롭게 능동적으로 가꾸어 간다는 거고, 그리고 먼저 창의력을 가지고 창조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한다. 사고력을 길러야 한답니다. 그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하는 교육 과정뿐만 아니라 그 다른 방향을 충분히 우리가 지금 개발하고 고안해 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려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창조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을 모두 개방적으로 인정하고 끊임없이 훈련을 계속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교육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창의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성은 예술교육 그리고 대중에 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다. 생각하는 방식을 바꾼다는 것은 지금의 교육의 동향도 바꿔가고 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교육의 패러다임이 변화가 되고 있어요. 그 창의 교육을 우리가 추구함으로써 바꿀 수밖에 없고 이건 필연적인 과정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의 참여 활동을 강화해서 배움의 즐거움을 알게 하고 학습의 흥미와 동기를 높여서 꿈과 잠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행복 교육을 구현하겠다. 이러한 패러다임을 가지고 생각하는 힘,
자연현상과 사회 문제를 통합적으로 탐구하는 능력, 그리고 타인과 협력하고 배려하는 인성, 함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론학습, 협력학습, 탐구학습, 프로젝트학습 등과 교과 특성의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강화하고 과정 중심의 평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 지필평가나 이러한 결과 중심의 평가가 아닌 과정 중심의 평가로 가겠다. 그래서 학생들의 활발한 학습에 참여. 그러니까 학생들이 늘 학습에 참여하고 늘 학습에 능동적이어야 하는 모습들을 보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핵심 개념 및 원리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적정화하고 일상 경험이 배움으로 통하는 원리로 교육의 질을 개선하겠다. 이것이 바로 여기에 녹아있는 창의성의 원리인 겁니다. 그래서 일상 경험, 내 사전에 내면화되어 있는 것으로 더 배움으로 길로 나아가고 그 방법들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교육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어요. 그럼 그 안에서 창의 교육이 실천 방향은요. 몇 가지 속성들을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할 건데요. 개방성, 자발성, 융통성, 민감성, 상상력입니다. 그래서 교과의 특성은 고려하지만 다양한 사고의 표현 확장을 유도하라는 거죠. 지금 결국에 교과의 특성을 우리가 갖고 있어서 과학도 하고 수학도 하고 뭣도 해야 되지만 그거를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배척하지 않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개방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발성은 일상 중심의 흥미 유발로 스스로 탐구하는 자세를 함양하는 겁니다. 일상 중심의 흥미 유발이라고 하면 우리가 교과서를 딱 펼쳤을 때 나오는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가 처음부터 학생들이 굉장히 심오한 철학적인 가치나 어려운 수학적인 공식을 탐구하고 싶어 하진 않잖아요. 일상 경험에서 내가 문제를 도출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하는 함양. 그래서 이것들이 창의 교육의 실천 방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융통성은요, 구조, 시간, 형식의 틀을 벗어나서 융합과 확장의 훈련입니다. 융통성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그 평가에서 실행 방법들이 조금씩 다르게 가고 있잖아요. 융통성이 발현된 거죠. 그리고 더한 융통성으로 우리가 꼭 이 시간에 꼭 과학 수업을 꼭 해야 돼 이런 것이 아닌 그런 것들을 자유롭게 해서 자유학기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융통성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민감성. 개념의 질서를 위한 논리적 사고의 증진. 아까 얘기했듯이 꼭 이거야만 되는 게 아니라 답은 1번도 있고 2번도 있을 수 있어. 왜 2번이 있을 수 있냐라는 건 논리적으로 입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민감성이고요. 상상력은 새로운 방식의 문제를 해결을 위한 독창적인 사고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반 위에 또한 그거를 넘어선 상상력을 할 수 있도록 창의 교육의 실천 방향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요,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데요. 미래 사회의 인재의 핵심 역량은 결국에는 창의성이다. 그래서 이런 창의성을 우리가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교육 과정의 변화는 필연적이고요. 교육의 패러다임이 변화가 되고 그러면서 창의 교육성의 중요성이 지금 부각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앞으로 진행해야 될 내용들이 기반이 되고 그 기조가 되는 오늘 강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